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중국, 일본 젊은 남자들의 자국 여자들과의 엘리전,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젊은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전 들어갔어요.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자국 여자들과의 엘리전도 있지만 저는 기득권과의 엘리전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종료가 된 거고 30년 동안 엄청난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고 봐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 내의 전쟁이었죠. 한국과 중국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스타트는 한국이 먼저 끄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중국이 지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국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미혼 인구가 증가하면 고령화만큼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일할까 덜 일할까라는 부분인데요. 2013년도부터 2023년도를 평균을 내어서 남자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왼쪽만 볼게요. 고용률을 빼고 30에서 54세일 때 기혼 같은 경우는 96%, 뭐 거의 모두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죠. 반면 미혼일 경우에는 8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중간에 좀 많이 쉰다는 거죠. 30에서 54세. 어떻게 보면 이때 가장 일을 많이 할 때잖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을 해야 노동을 더 열심히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혼 남자 같은 경우는 미혼 남자보다 노동 시간도 더 길고, 그리고 나이로 봤을 때 보다 많은 나이 때까지 기혼 남자들이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고, 자, 그러면 미혼이 늘어나는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노동 공급력은 줄어드는 거예요. 미혼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여자는 오히려 달라져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혼하면 경제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자, 30에서 54세일 때 경제활동 인구, 기혼은 62, 미혼은 80입니다. 이 격차는 18%. 남자는 아까 13% 났죠. 자, 그리고 남자는 미혼일 때 83, 여자는 80이에요. 남자가 좀 더 그래도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게 3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뭐 소수면 관계없지만 전체 인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30에서 54세 여기 엄청난 인구수에서 3%는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기혼녀의 경제활동은 타국보다 적은 편. 여기는 좀 축소해서 이야기하는데 OECD 국가로 봤을 때 최하위권입니다. 기혼녀 경제활동은. 자,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행의 결과는 뭐냐? 최근 10년간 한국의 핵심 연령층 미혼 증가로 인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여성 노동 공급은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노동 공급의 감소가 더 컸다. 그래서 고용과 근로시간이 모두 더 줄었다. 그러면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 거예요. 즉 결혼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이 더 커졌고 미혼율 상승 그 자체로 노동시장에 타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 많이 하도록 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떠냐?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자 83년생 35.5%가 미혼입니다. 39세. 이 조사 당시. 그리고 1988년생 조사 당시 만 34세 59.9%가 미혼입니다. 60%, 여자는 40%, 40.5. 정말 결혼 안 합니다. 83년도도 정말 안 했는데 88년생은 장난 아니네요. 90년생 넘어가면 더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건 아시겠지만은 20대 15에서 29세 청년층 대상으로 했을 때 쉬었다. 이 쉬었다라는 거는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구직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쉽게 보면 중국의 탕핑 같은 거라고 저는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탕핑 같은 거. 상당히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늘어나요.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인구가 적어져요. 인구가 적어지는 나이대인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쉬었으면 늘어난다는 거는 비율상으로 본다면 중국의 탕핑종 같은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어떻게 되냐.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고용 근로시간이 모두 줄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소득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혼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냥 최소한으로 쓰고, 특히 미혼 남자들, 여자들은 버는 대로 쓰더라도 남자들은 최대한 아껴 쓰고 본인들 노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게 당연히 내수 수축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또 아이를 안 낳게 되면 부동산 매수 수요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모든 대한민국 전체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축사회, 장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이 걸었던 것보다 우리는 상황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기간이나 폭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각자 도생시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떤 저출산 대책과 관련되어서 정책 방향을 보면 결혼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여기에 정책적 배려가 많아요. 그런데 미혼 남자에 대한, 결국은 미혼 남자들이 소득이 늘어야 돼요.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주거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이게 그나마 결혼도 좀 하고 출산도 할 건데, 미혼 남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결혼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막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뭐다? 같이 다 고생합니다. 과거에 일본도 그러다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도 일본은 늦게나마 늦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 비하면 빨리 깨닫고, 그래도 이제는 끝났죠. 지금은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이번에 영상 준비하다가 저는 중국의 탕핑족이 얼마 정도인지를 규모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일단 요거부터 보시죠. 중국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치. 2023년도 6월 달까지만 발표하고 그 이후로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스탑. 지금 반년 이상 동안 아예 발표를 안 해요. 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5% 밑에도 있었고, 그래도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말하는 청년 실업률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탕핑족이라는 거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실업률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탕핑족 관련해 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서강대 김정호 교수, 여기가 옹달 책방이라는 영상, 최근 영상이더라고요. 최근 영상에서 했던 걸 보니까 여기 내용 중에 있더라고요. 작년 6월에 21.3%까지 갔다가 그 뒤로 발표를 중단하고, 그런데 중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일하는 걸로 잡는데요. 그런데 북경대학 어느 교수가 계산을 해봤대요. 21.3이 아니고 46%다,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다? 탕핑족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들었대요. 이제 실업률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걸 실업자라고 하는데, 애시당초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 나는 출발도 안 하겠다라는, 이거는 실업자에 안 들어가요. 비경제활동 인구죠. 즉 이런 탕핑족까지 포함하게 되면 북경대학의 한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46%다. 그러면 25%예요. 25%.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탕핑이고, 한 20%, 뭐 이거는 한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작년 6월 이후로 발표를 안 하잖아요. 더 늘었겠죠. 더 늘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탕핑종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 중국의 청년 같은 경우는 16에서 24, 아마 50이 넘었겠죠. 50 월등히 넘었겠죠.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는 거겠죠. 하여튼 뭐 중국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이거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탕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파일을 보면 보통 이제 들어 누워 있는 사진이거든요. 들어 누워 가지고 막 있는데 여자도 있어요. 근데 비율상으로는 남자가 더 많아요. 물론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진을 더 찍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중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중국은 결혼을 생각보다 빨리 해요. 우리처럼 그렇게 늦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으로도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물론 이건 제 내피셜인데, 하여튼 뭐 남녀가 정확하게 어찌가 됐든 간에 지금 무려 25%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냥 이들이 그냥 집에서 들어 누웠다니까. 자, 저는 특히 남자들이 이걸 주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자료 한번 보시죠. 왜 이렇게 되었냐. 중국 정부가 한자녀 정책을 1979년부터 2010년도까지 35년 넘게 시행을 했고, 15세 이상 미혼 남녀 성비 같은 경우는 중국 국가통계국 2019년도 기준 152.95라고 합니다. 152.95. 지금 이게 KBS 위클리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거네요. 야, 152점. 그리고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은 153. 15세 이상 미혼 남성, 여성보다 4,400명이 많고, 중국에는 차일이라고 있나 봅니다. 지참금. 즉,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보내는 현금 예물. 중국에 차일이 지도가 있나 봐요. 산둥성 3천만 원, 저장성 4천만 원, 휴젠성 6천만 원. 야, 아니 여기 소득가만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지참금 지도가 있대요. 차일이. 자, 여기 뭐 재밌는 짤이 하나 나오던데, 결혼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부가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나 봐요. 근데 신랑이 이제 식장에 들어가자 하니까 여자가 뭐 8,800위안이 아니면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야. 신랑은 제발 빌겠는데 모두들 저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예식장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열의를 다 해놓고 몇 시간에 이렇게 두면 어떡해요. 신부가 아무리 설득해도 차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이렇게 한대요. 돈 안 주면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도 파토낸대.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신부의 모친이 차일이 편취하려고 사일을 4명 독살한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남자들이 일자리도 문제야. 그런데 막상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중국 여자들도 너무 강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말로 남자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좋은 직장 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아니 여자들은 별로 준비한 거 없는데 걸스 캔도 애니싱이라 하면서 남자한테는 엄청나게 요구해. 지금 중국 남자도 그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까? 어렵게 취업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도 결혼할 때 이래버리면 현타오죠. 현타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지금 이거는 2023년도 9월달 기사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PIR 26.0, 중국은 34.6. 그리고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주택 가격이 비쌌을 때 PIR로 보면 서울이 31.15, 이제 대만 타이페이가 30.88. 여기 위에는 다 중국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홍콩, 선전, 강저우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도쿄가 13.63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또 집도 비싸.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부동산은 중국이 훨씬 소득 대비해서 비싼 거죠. 또 이자들도 갑질해. 이래버리니까 지금 중국의 많은 남자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탕핑. 들어 누워버리죠. 중국 대도시 신빈공 계급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지금 이게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 또 국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까 한국은행 자료에도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미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을 안 한다니까요. 결혼 안 하면 안 할수록. 과거에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 되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온 게 있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은 남자들이 그냥 손을 놨어요.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일본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수를 부양하려고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버블 경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이 일본의 버블 경제죠. 그때 당시 여기 차트도 보면 갑자기 일본 부동산 가격,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방 전국인데 갑자기 팡 오르고 이게 뭐 때부터냐? 85년 이후부터 미친 듯이 올랐어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그러다가 91년에 고점을 찍었죠. 91년에. 자, 요때 일본 여자들이 뭔 짓거리를 했냐? 상고를 했죠. 어? 고연봉, 고학력, 고신장. 요걸 한 거예요. 일본의 버블 경제일 때 고점이 1.46배였거든요. 근데 버블이 터진 이후에 유효 구인 배율 같은 경우 2000년 직전에는 0.46배까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은 거죠. 여자들 눈은 높아요. 부동산 가격은 비싸요. 취업은 잘 안 돼요. 등등등. 이렇게 되면서 나와버리는 남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일본 취업 빙하기가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 여자들의 눈이 빨리 내려갔으면 됐는데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1998년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원래 버블 경제 때 상고를 고집해 왔으나 최근에 이게 98년도 기사니까 요때쯤에 일본 여자들이 바꿨다. 뭐라고? 3평으로. 한참 지난 이후에 3평으로 간 거야. 버블 터진 지가 한 5년 이상 지났는데 그때 이제 일본 남자들은 이미 많이 초시카, 절시카 들어간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남자가 먼저 바뀌었죠. 탕핑.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 여자들은 정신 못 차렸나 봐요. 물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지시해서 유명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교육 시켜서 지금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됐지만 이 3평대 이자들의 마인드가 또 이리 나오네요. 3평대. 남자는 일가 가사, 여자는 가사와 취미생활, 이런 분업관계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뭐예요? 남자는 돈도 벌어야 되고 퇴근한 이후에 공동육아, 여자는 전업주부로 개꿀 빨고 낮에 취미생활, 3평이지만 그러니까 또 일본 남자들이 또 결혼 안 하지. 또 이거 지나고 나서 2000년대 초반 가면 일본 여자들이 사저도 따지고 보면 뭐냐면 자기가 갑의 위치에 가겠다는 거예요. 좀 조건을 좀 낮춰줄 테니까 허나 내가 갑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진절머리가 난 거야. 일본 남자들도 뭐 부동산 가격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이렇지만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냥 결혼 안 해.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애 미혼율 일본 남자 28.3%, 50세가 되는 시점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 일본 여자 17.8%, 마케이노들이죠. 50대 때까지 단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큰 영향을 줬다. 한 세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초시카, 절시카, 생애 미혼으로 들어가면서 영향을 준 거죠. 중국도 지금 탕핑종이 지금 청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세대의 25%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한국도 지금 보세요. 아까 그거 88년생 만 34세 60%가 아직 결혼 안 했고 아까 그 몇 살이었죠? 83년생이 35. 이 35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물론 이 중에 더 결혼도 몇 명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 지금 83년생 같은 경우는 30은 안 넘는다 하더라도 생애 미혼이 지금 88년생은 30까지도 갈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리고 90년생 넘어가는 남자들은 30 돌파할 것 같고 통계청에서도 지금 30% 넘을 거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연애 혼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저는 잘못됐다. 중국 보세요. 지금 남자 쪽으로 방향 바꿨죠. 작년 11월부터 여자는 집에서 애 봐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남자들한테 일자리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에서도 막 억지로 바치려고 안 한대요. 저도 중국 관련된 전문가들 영상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억지로 지금 물론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 가파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중국 정부가 좀 그냥 지켜본대요. 인위적인 방어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 거래요. 최근에는 좀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들어온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많이 떨어진 지역은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중국은 이미.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개몽하잖아요. 이자들 정신 개조하려고.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일자리 있어서 남자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는 남자한테 줬어요. 그리고 일본 여자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력을 갖추는 그런 쓰시녀가 된 거죠. 결국은 남자를 선택해야 돼요. 더욱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자들이 결혼 의사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서포트 해줘야 돼요. 결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결혼 의사가 있는데 소득이 좀 좋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주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면 그런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야지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엘리전 하고 있는데 일단 남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남자 손들어 준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엘리전은 아직까지 낙관이라서 그런지 유자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계속 유자편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더 심각하게 망할 겁니다.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